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혼유교육에서 그 에듀콘 개간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편지 전체적인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과목자체인데 수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할 게 이제 영재학교인데 영재학교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어머니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 뜻을 맞춰서 가는 학생도 있고 학생의 뜻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될 수 있으면 학생을 좀 살펴서 부모님이 이제 이 관찰자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학생이 뭐가 필요한가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최상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 끌어당겨서 가서 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조금 나중에 반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재학교하고 일반 영재학교 빼고는 전부 초중등 그 교육법에 다르거든요. 얘는 이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진흥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나 과학고나 뭐 자사고나 이런 데는 전부 그 꼭 배워야 될 게 학년별로 배워야 될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영재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소집단 형성으로 해갖고 전부 그 프로젝트 형태로 해갖고 연구 비슷한 걸 대부분 수업 진행 방식을 따라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뭐 대학교에 방학 때 이런 데 계속 가서 같이 거기에 있는 뭐 교수님들하고 조교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부 같은 경우는 사실 2학년 때 조기 진학도 하잖아요. 근데 영재학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그 하이스트에서 이제 한과형 기준으로 해서 조기 교육, 그러니까 조기 진학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일단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25년부터는 총 4개 이제 과기원에서 조기 진학도 허용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영재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좀 많이 반대를 하셔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수학이나 과학에 약간 미쳐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겠다라는 게 아니고 융합적인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조기 진학보다는 3년 내내 체계적으로 배워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기 진학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대부분 진학을 했을 때 1학년 때 조기 진학을 하니까 뭐 중간에 잠깐 멈추고 대부분이 또 의대를 준비한 학생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진 않아요. 매번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과형 쪽으로 통해서 한번 조기 진학을 뭐 허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단 말은 있어요. 말은 있고. 근데 이제 이 오늘 할 컨텐츠가 뭐 영재학교 유불리, 영재학교 휴교강, 영재학교 로드맵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간. 뭐 삼성전자 취업 보장, 장학금을 준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을 늘린다. 아마 어머니께서도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니스트나 아니면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에서 연세대, 뭐 서강대 이런 쪽으로 해서 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만든 이유가 그게죠. 얘를 키워서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학과 같은 경우 뭐 4년 전액 장학금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갔을 때 이쪽으로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그동안 이제 뭐 지원을 해줬던 걸 다 뱉어내라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이미 들어갈 때도 의대를 가지 않겠다 서약서를 받는 학교도 있거든요. 아예 전부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이공계 계열 육성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인력 자원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견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의대 치중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타파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이런 뭐 기사도 내고 대학하고 이제 하고 대기업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공계 계열이 나중에 의대 수준 이상으로 어떤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데 예 이게 사실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우리나라 전부 의사만 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총 영재학교가 8개가 있고 과거가 20개거든요. 예. 요 장영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이제 마련된 건데 요건 사실 그러니까 중간에 2단계 뭐 시험을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차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뭐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뽑는 거라서 그 자료분께서 아까 왜 근데 준비를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게 나중에 뒤쪽에 가서 로드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게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면 장영시 일반보다는 장영실이 나지 않을까 만약 한가위 판단하면.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뭐 수학 과학이 충분히 준비되면 괜찮은데 그리고 혹시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 자녀가 KMO 아니요. KMO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아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KMO를 조금씩 해요. 왜냐면 거기 가서 하는 게 뭐 우리가 일반 뭐 과고나 아니면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만 배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있는 새들이 대부분 석박사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선생님당 뭐 대부분이 한 5명 정도 돼요.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뭐 쉽게 말하면 소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고나 자사고나 과거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미리 거의 다 배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케이스의 학생은 사실 그 합격을 예전에 합격을 했는데 화원하고 화투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안 하고 갔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8월 한 30일쯤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은 대부분 9월 달부터 학원을 또 다녀요. 자기가 덜 배웠던 거, 모르는 걸 다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그 가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거의 다 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따라가기가 정말 조금 힘들었다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경쟁률이 아까 그 뭐 신문이나 정부 정책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높을 것 같은데 많이 높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예전에 많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21년 전에. 21년 전에는 거의 중복 이제 그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한 많게는 20대 몇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복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이 한 평균적으로 한 4대1? 이 정도 돼요. 사실 여기 있는 건 조금 높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2대1 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1차 서류에 여기서 보시면 이 나중에 요거는 8개 그 연계학교 상황실이거든요. 여기 보면 2인 대부분 2인 1실 해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좋은 이유가 정시보다는 대부분 수시거든요. 네. 네. 수시인데 얘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모집하는가 그런 거로 확인해 보면 왜 여기 가면 좋은지가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사실은. 뭐 작년 올해 보면 전부 수시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보면. 네. 근데 이쪽은 이제 별로 없죠. 여기 전부 이제 기술원이죠. 기술원인데 기술원은 크게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이스트는 많이 가고, 카이스트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그러면 어떤 학생을 선택하느냐, 영재학교에 맞는 학생을 뭐 뽑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요걸 보면은 그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교육과정 편제예요.
학교 내에서. 요거 제가 한과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한과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 보면은 2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1차 서류 심사할 때 보는 거거든요. 이 학교 내에서 보면, 지금 총 뭐 144점 인문적 소양, 근데 좀 의아하죠. 왜 인문적 소양을 보느냐. 학교 내에서 잠깐 뭐 예를 들자면 수업 진행 방식이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뭐 과학적인 거나 수학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인문적인 소양이면 네가 시를 한 편 써봐라.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달에 관해서 뭐 쭉 쓴다 그러면 그 이제 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달에 관한 분석, 뭐 인력, 지구와의 관계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보면은 여기 과학 영재의 관심과 바로 감학적 말이 어렵죠. 감학문적. 요게 그러니까 융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사실 뭐 수학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융합 형태의 인재를 길러내고 싶다라는 거. 그게 이제 1차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학교 성적입니다, 사실은. 예. 여기 가려면, 쉽게 말하면, 꽈락이 되는 과목이 사실 없어야 돼요. 꽈락이 되는. 그리고 여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A를 받았는데 내가 몇 점까지 받았냐,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거는 아니죠. 과거 이해라는 그냥 A 받았다, B 받았다, 이걸로 이제 끝내는데, 구체적으로 다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과목을 잘 관리하는 학생들을 1차 서류 심사에서 뽑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여기를 보내야 되느냐?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가 쉽게 말해 심화된 학습하고 심화 선택 교재 같은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뽑을 때 2차 지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시험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가 수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근데 가끔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재학교를 가려면은 고등학교 과정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필수거든요. 필수고, 사실 뭐 KMO까지 뭐 2차까지는 하지 않아도 KMO 1차까지는 대부분 애들이 다 선nhập 한번 하고 온 애들이. 근데 뭐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서울과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KMO. 근데 이제 KMO하고 교과, 그러니까 일반 교과하고 그 사이쯤에 되는 과목이 이제 영재수학, 창의력 수학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그런 문제를 조금 다뤄봐야 됩니다, 사실. 네. 뭐 진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요까지 하고 요 밑에는 뭐냐면, 사실 이 밑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요 부분이 창의적 기초 연구, 수집단 자율 연구, 이게 거의 그냥 공부 방식입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학생의 또 인성까지 같이 이렇게 역량 조직, 리더십 활동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요게 이제 만약 2차까지 합격을 하면 3차 캠프에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다음 과정을 보면 요게 이제 주요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보면 여기 재심은 인성 면접, 수학과 구술 면접, 요게 보면은 1차 서류에 관한 모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거는 대부분이 한 7, 80% 합격을 다 시켜줘요. 7, 80%는. 그러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뭔가 과목에 과 누락이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초등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3학년 때 쓰는 것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때도 하고 1학년 때도 합니다. 그 이제 영재 학교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왜냐면 그래서 애초에 어떤 학생들은
이번에 갔더니, 그러니까 위에 애가,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위에 애가 한가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갔더니 충분히 준비했는데 내가 그 단체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기 동생한테는 미리 한번 쳐봐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연습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면역성이 조금 생기니까 다음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좀 몸에 익혀져요. 그래서 1학년, 중1 때, 또 2학년 때 이렇게 원서를 넣어서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중1 때 넣으면은 초등학교 넣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자, 보십시오, 어머니. 지금 3학년 때 보는 애들도 대부분이 3학년이죠. 네, 초등 때 들은 거 많아요. 네네, 지금 나중에 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제출 서류가 있는데, 그 대부분 초등학교 그 과정도 넣게끔 하는 영재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죠.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을 더 치면서 보겠죠, 사실. 네, 초등학교 때가 뭘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도 2023년도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봤던 걸 보면은 1차, 2차에 중점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뒤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다음 걸 보여드리면 요건 2020년대거든요. 보십시오. 뒤쪽에 상당히 많죠. 그 최근에 그 영재학교 그 입시 전형들을 보면은 뒤쪽에 에세이, 차이 과제 요런 거 하겠다라는 그 입시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더 알고 싶다는 거죠, 학생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네가 일단 좋아, 네가 공부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와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보는 게 저는 요 3단계라고 보거든요. 3차 캠프. 요거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뭔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영재학교를 준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언제부터 보내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관찰을 해보니까. 애가 영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IQ 웹슬러 최신판 판에 검사도 검사했었거든요. 서울 가서 했었는데. 그러면 본인만 의지가 있고, 왜냐면 또 그냥 머리만 있다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봤을 때는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가 있는지도 좀 확인 좀 해보시고. 바둑이 울산 대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세나 학교에서 교생들 항상 그런 애가 조용하고 찬찬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못 외치다가 네. 한 2학기 이제 말쯤 되면 애들한테 인기가 있고 조용해져서 애들하고 잘 애들한테 약간 뭔가 인기 있는 애가 될 거다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애가 찬찬하게 애들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네. 가르쳐주고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고 애가 신중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잘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지내고 선생님 생각이 깊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좀 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혹시 그러면 그 왜 교육청이나 대학교에서 이게 영재 교육원 같은 데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보내보셨습니까? 저는 애가 원하지 않으면 초등 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안 시켰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 애가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 애를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믿다가 발등 찍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 학교를 가면은 참 본인도 좋고 부모님도 기쁘고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늘 굳이 영재 학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차피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과를 가고 대학을 가고 나중에 뭔가를 할 때 그냥 좀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실 그런 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애의 역량에 맞게끔 좀 이제 해주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초등 때도 맨날 학교 안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졸업했어요. 아, 맞네. 네, 방바닥에는 아주 지겹고 재미없다고. 시기가 별로 안 좋았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네. 졸업했어요. 얼마나 안 그래도 다행스럽게. 코로나 지나고 그 시기를 지났던 학생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학과 성적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대입을 칠 때 보면. 네. 좀 그리고 또 이 공부하는 습관도 많이 놓쳐버리고 조금 많이 불이익을 당한 세대죠, 사실 어찌 보면. 네. 그 사실 진짜 영재 아이들은 이렇게 커가면서 영재성을 발휘하지 이렇게 선행을 하는 데에서 재미를 못 느껴요. 네. 내가 지금 있는 게 흡수가 쉽게 되고 내가 지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체질적으로 쉽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놀고 싶고 그렇죠. 어릴 때 무조건 솔직히 어릴 때 누가 그 책을 보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내가 책을 보고 내가 획일적으로 내가 스스로 파고드는 힘이 있다는 걸 얘가 알기 때문에 이건 반복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여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합격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그러니까 잠깐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영재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하고 만약 대화를 해보면 또 본인하고도 혹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또 어머니 말씀과 또 학생의 말이 또 틀릴 때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어머니 말씀을 빌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 네. 가서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과목 다 골고루 잘. 네. 조금 더 미리 준비했었으면 좀 편안하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단계. 여기 인원입니다. 인원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1단계 이제 서류평가 아까 말했듯이 사실 다른 서류평가가 아니거든요. 전체 과목하고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추천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되거든요. 뭐 어머니께서 했다니까 이거 뭐 연기성 판단 이거 이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단계가 이렇게 해서 날짜들을 쭉 보면 이제 보통 1차 이제 집어넣는 게 5월 말에 이제 6월 초에 집어넣고 발표 나가고 이제 2단계 들어가서 이제 여기 이제 시험을 치고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3단계 캠프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완을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시험만 잘 치면 그러니까 1차 서류 심사만 잘 통과하면 시험을 잘 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학교 내신도 공부 안 해가지고. 아니 그냥 일단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봅니다. 다른 걸 다 봅니다.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보거든요. 성적이 좀 기본 우선시 되긴 하는데 무조건 여기 안 좋아서 패스 이게 아니거든요. 1학기 때는 이제 원래를 다 맞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 안 하니까 너무 10분 전에 그럼 1학기 때 다 올해예요? 예, 지금 1학기 때는 올해였고 2학기 때 지금 이제 그러면 강세 있어요. 어느 쪽 안 해도 되고 뭐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건 시험 보기 전에 10분만 보고 시험 보는데 뭐 이러더니 머리는 타오르네. 이번에는 내려 쓰고 몰라서 못 쓰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리고 막 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 영재 학교에 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제일 본인도 약간 의욕도 생기고. 맞아요. 제가 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윈윈 애가 그래서 비슷한 애들 만나가지고 애가 얼마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일단 무조건 다행이네. 목적을 해요. 여기 보면 보세요. 학생부 보는데 중1, 초, 중1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뭐 크게 많이 보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요. 추천서는 반드시. 뭐 근데 이미 학교 아까 부모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이미 선생님들이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요거 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이제 요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원 동기, 수학과학 특기성, 특별한 경험, 뭐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께 아까 왜 영재원이나 이런 데 해보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이제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자기가 느낀 뭐 그런 부분들을 적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어때? 네.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그럼 토요일에 시험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갔더니 떨어진 거예요. 아 영재원에서요? 영재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수학 파트로 했는데 파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파트는 떨어진 거예요. 준비는 뭐 이렇게 일도 안 했죠. 원래 한 초등 때 공부랑 있을 수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애라.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왜 떨어졌지?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니 토요일날 내가 거기 가서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굳이 거기 안 가도 그 정도 공부는 그냥 내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제대로 안 봤군요. 가서 하나도 안 써. 일부러 안 써. 수학 말고 과학 쪽으로 가면 영재원에 그거 한번 해보시죠. 과학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학도 관심 없는 근데 이제 중2 돼가지고 학교 내신 이제 시험 본다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래 신경을 좀 써야겠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저학년 중에 제가 하고 있는 학원에 저학년 중에 그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본인이 안 썼네. 네, 과정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답만 딱 적고. 그럼 아예 네. 과정을 다 적고 중요한 게 그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요구.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왜 떨어졌는지 그냥 보면서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답만 적고. 그런 데는 또 고집이 좀 있네. 예, 그런 자기 소신 좀 확실해요.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면 네. 확실히 달려가 되거든. 눈빛이나 이런 거를 보면 내가 살아있어. 근데 안 해. 그냥 멍청해 보이진 않아, 딱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주요 환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만 해도 그러니까 나오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왜 더 이상 해야 되냐 아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설명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얘는 진짜 가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2단계에서 이렇게 인원 뽑아서 근데 여기 지역이 이제 우선선발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과에는 좀 보면은 한과에는 뭐 어차피 우선 선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우선 선발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뭐 크게 그러니까 전부 경쟁률하고 응시인원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다 2단계 이제 문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과에는 뭐 여기 보면 일반 전형 이렇게 내문항이 180분 그다음 과학 영문항이 181분 그러니까 요거만 통과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걸 넣을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2단계에서. 제가 볼 때 요거만 통과하면 거의 합격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저렇게 보네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3단계는 캠프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뭐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를 조리 있게 잘 하면 거기 나오는 과제들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대부분 애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통과하면 첫 번째 1차 서류 심사 거기서 합격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네 결국 이겁니다. 이거 잘 보고 여기서는 조금 더 솎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여기서 잘 성적이 나오면 대부분 합격을 다 시켜줘요. 내가 인성이나 이런 거는 다들
혹시 저도 여기 가끔 오는데 제가 봤을지도 모르죠. 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지나가면서 또 봤을지도 모르죠. 네. 그 남은 한 지금 시험이 네, 시험이 지금 오늘 10월 10일, 12 하고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잘 준비할 겁니다. 잘 준비하고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진짜. 그 나중에 뒤에 그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게 서울에 이제 대치동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영재학교를 갈 때 어떤 로드맵을 하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눈도 깜짝 안 해. 네. 대치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대치동의 로드맵. 그러니까 아예 완전 그러니까 얘가 영재 학교를 갈지 안 갈지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초등학교 그러니까 4학년 정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때부터 관찰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을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심해요. 대치동이다 보니까. 4학년 때 밤 12시까지 놀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3학년 때 3학년, 4학년 걸 해요. 그 4학년 때 이제 5학년, 6학년 걸 하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만 따져봤을 때. 그래서 보통 중1 때 거의 여기까지 고등학교 과정은 거의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미적분하고 기하 빼고 여기까지 거의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미적분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중3 시험 치고 그 아까 몇 개월 남는다 했잖아요. 그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네. 확통하고 있다. 책은 많이 읽는가요? 책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책. 책은 좋아해요. 그럼 됐어. 골고루 다 읽어요. 근데 뭐 철학, 뭐 이렇게 사회 경제, 정치 관심. 네. 야, 그러면 네. 완벽한 영재 학교 학생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요. 독서, 지금 여기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계속 여러 가지, 보세요. 전부 인문시험 잡지 뭐 이런 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왜 읽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학교 들어갔을 때 토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잡학한 지식이 없으면 아예 적응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할 준비는 다 됐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중요한 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네네. 그런 고민도 많고, 예, 그런 지금, 예, 그 수학 제가 보기엔 수학 좀 하면 할 텐데 그랬는데 그것도 좋지만 나머지 또 관심이 많아요. 인생에. 좋은데요? 그게 좀 과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고 이 과정은 대치동에 또 갖고 왔는데 왜냐면 대치동 거기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애들이 정말 많이 모인대요. 사실 많이 모이고 근데 거기서 버텨나는 애들이 많이 없대요. 왜냐면 1년에 한 144명 144명 정도를 모집하거든요. 영재학교가. 근데 전체 인원을 보면은 만약에 뭐 지금 많이 줄었겠지만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걸 치는 인원을 보면 한 37만에서 40만 되잖아요. 지금 더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인원의 174명 같으면 0.1%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1%가 된다는 것은 1학년 과정을 버텨낸 애들이 그거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좀 과하긴 해요. 얘들한테 맞는 거죠. 그거에 딱 맞는 애들이면 그냥 가는 건데. 진짜 영재들은 질려가지고 영재가 못 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거를 뭐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내보이면 참 좋은데 저는 솔직히 자녀가 조금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본인의 능력을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만 잘 이제 생각을 잡고 준비를 잘 하면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재학교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도 거의 영재학교 쳤다가, 그 다음 과거 쳤다가, 그 다음 자사고 쳤다가, 그 다음 일반고 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자사고까지는 거의 영재학원 시험을 대부분 한번 쳐볼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사고는 그냥 일반고에 일반 빡센 일반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 교육 과정이 2학년 때부터는 계속 이제 자기가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같이 친구들끼리 그거의 자료를 찾고 또 실험 과정을 설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과정은 잘 맞거든요. 같이 하는 거, 협력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네네. 아까 뭐 친구들하고 그런 것도 유대관계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 제가 완화시킨 게 이거. 완화시킨 게.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만약 애가 조금 왜 이렇게 배움을 갈구하는 애들 좀 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또 질문이 많은 애들 있잖아요. 엄마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뭐지? 제가 하면서 내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상황에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면 이런 과정을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여기 가서 상상해 이것보다는 집에서도 아니면 주위 환경에서도 계속 궁금증을 유발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답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면 궁금증이 있으면 그럼 서점에 가서 그에 관련된 책도 같이 찾아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뭐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요 과정이 아니더라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과정을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4학년까지 전 대부분 4학년까지 애들 좀 많이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리고 꼭 해야 될 거는 시켜놓고 꼭 해야 될 거라는 게 무슨 과정, 이 과정을 다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과정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학습지막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네. 어릴 때 학습지 이런 거 많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시켰어요. 도망가요. 그러면 잘 안 시켰으면 잘 안 시켰을 때네.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중2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습지를 4학년 때까지 계속 하니까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거 뭐 곱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를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지에서 이것만 연습하니까 애들 그 다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해주면 멍하니 보거든요. 사는 내내 학습지 이런 거를만 연습을 하다가 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1000, 뭐 20, 33, 그 다음에 50, 4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도 가르쳐주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계산이 실수가 좀 많이 없어요. 실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네. 엄마들이 속도를 빨리 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자율성에 맡기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부모님. 근데 내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애들은 난 하기 싫어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냐면 설날 추석 때면 음식이랑 밥 먹잖아요. 그 다음부터 대부분 뭐 가정에 뭐 윷놀이도 하고 아니면 뭐 파트도 치고 막 이러는데 전부 책을 보시더래요. 그 집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니까 습관이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 보는 습관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학원이나 학교에 그냥 맡겨놓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본인인데 집안에서부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만 만들어주면 걔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 할 거는 다 하거든. 그래서 근데 오늘 뭐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언니
무조건 요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 본인이 조금 배움에 갈증이 많은 애들이 초기에 보이면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같이 옆에서 조금 왜 애들은 또 뭔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계를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아,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다 수학 공부예요. 머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따로 저는 공부가 네. 필요 없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는 거는 다 그냥 밀어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뭐 미국에 네. 이제 대회도 한번 내보내요.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수학 제대로. 네, 그런 게 수학 머리거든요. 나중에 수학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책도 많이 보고, 왜 주위 환경에서 사실 공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부모님들이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뭐 서류나 근데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 성적 관리가 일단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죠. 그게 안 되면 이걸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전과목 관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영어도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거기 있는 애들. 네, 최상위권이고 아까 그 시험이 있었는데 뭐 어머니께서는 한과형으로 보내려고 하시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도 치거든요. 수학, 과학만 치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영어는 거의 이미 들어갈 때 고3 영어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 자체 내에서는 집중적으로 수학, 과학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뭐 이렇게 혼자 와서 같이 얘기하듯이 하니까 뭐 저도 또 편안하게 또 설명해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도움 드릴 게 있으면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게 도움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영어 선생님께서 제 번호를 아시니까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뭐 어떻게든 찾아서라도 뭐 제가 그런 거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다음 주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학과별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이름이 뭐예요? 다찬이요. 아, 다찬이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찬이는 공부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꾸준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풀이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뭐 혹시나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푸는지 뭐 그런 게 고칠 점이 있으면 아까 뭐 성태훈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하니까 잘 아마 해주실 겁니다. 제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뭐 다음에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김동 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조금 준비해 주시면 하면 제가 뭐 그런 거 찾아서라도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오늘 두서없이 그냥 설명을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강에 들어가서 수업을 나와 선생님. 한강에 들어가서? 네, 한강에 들어가서 수업할 때 네네. 문제점이